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수백만 분의 어르신들이 비싼 돈을 주고 매일 드시는 그 영양제가요, 사실은 조미료를 한 숟가락씩 퍼드시는 것과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수십 년간 뇌졸중 환자를 돌봐오신 전문의 선생님들의 말씀입니다. 환자 20만 명 이상을 진료하신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꾸역꾸역 챙겨 먹는 그 하얀 가루들, 알부민, 콜라겐, 글루타치온, 단백질, 파우더, 이거 다 드셔보셨죠?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그런 영양제들 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그냥 공장에서 분해되듯이 싹 다 아미노산이라는 것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성분이 뭐냐? 바로 글루탐산이에요. 이 글루탐산이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그 조미료, 우리가 옛날부터 몸에 안 좋다고 덜 먹으려고 애써온 바로 그 조미료의 핵심 성분입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그 하얀 가루 조미료의 성분과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주고 사서 드시는 그 값비싼 영양제가요, 몸속에 들어가자마자 조미료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당뇨 관리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드시던 건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 버리는 영양제의 정체. 둘째, 단백질이 몸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셋째, 진짜 필요한 영양제 딱 2가지. 넷째, 한국인 87%가 모르는 뇌졸중 예방의 진짜 비밀. 다섯째, 집에서 혈압을 제대로 재는 방법. 여섯째, 단돈 3만원으로 뇌졸중을 미리 알아내는 법. 일곱째, 무시하면 48시간 안에 큰일 나는 전조 증상. 마지막 8째, 술과 담배. 도대체 뭐가 더 무서운지. 이 8가지 중에 단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우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혈관이 살아나고 우리 뇌세포가 보호되고 손주들과 더 오래오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은 50분 정도 됩니다. 좀 길죠? 근데 중간에 절대 끄지 마세요. 왜냐면요, 7번째 전조 증상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데 그게 뒤쪽에 나옵니다. 이거 모르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 친구분들이나 자식들이 이런 거 추천해주지 않던가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간에 좋대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관절에 좋대요. 피부 좋아진대요. 그러면서 내미는 그 하얀 분말이나 알약들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이 사다 주는데 안 드실 수가 있나요? 고맙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영양제들 중에 대부분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냥 조미료가 돼버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뇌졸중을 20년 넘게 연구해 오신 삼성서울병원의 권위 있는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과학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요. 여러분이 지금 단백질 영양제 하나를 먹었다고 칩시다. 그게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잖아요. 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위산과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쪼개기 시작해요.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단백질이란 건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미노산이라는 블록들이 길게 연결된 사슬 같은 겁니다. 레고 블록 아시죠? 레고 블록 여러 개가 길게 이어진 게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은 이 사슬 전체를 그대로 흡수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요. 그래서 우리 위장과 소장에서 블록을 하나하나 다 뜯어냅니다. 그 뜯어낸 개별 블록이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단백질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뜯어내고 나면 결국 다 똑같은 아미노산 덩어리가 됩니다. 소고기를 드셔도, 달걀을 드셔도, 콩을 드셔도, 비싼 단백질 파우더를 드셔도요, 몸속에서는 전부 다 아미노산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그 아미노산 중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글루탐산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옛날부터 싫어하던 조미료의 주 성분이에요. 조미료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 성분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분자 구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댁에 알부민 영양제 있으신 분 지금 당장 한번 보세요. 콜라겐 분말 있으시죠?
글루타치온 한 통 사두신 분 계시죠? 그거 한 통에 얼마 주셨어요. 어떤 건 10만 원도 넘지요. 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제를 드시는 거나 부엌 찬장에 있는 그 조미료 한 숟가락을 그냥 밥에 뿌려 드시는 거나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확히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조미료는 처음부터 글루탐산 형태로 들어가고 영양제는 일단 단백질 형태로 들어가서 몸속에서 쪼개져서 글루탐산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위장을 거쳐 나올 때쯤이면 둘 다 똑같은 성분이 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우리 천안에 사시는 서진우 어르신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75세신데요. 퇴직 약사로 평생을 일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제 지인을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선생님, 제가요 뇌경색이 걱정돼서 콜라겐 영양제를 하루에 3번씩 먹고 있는데 괜찮은 겁니까? 뭐가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냐면요, 서진호 어르신이 그때까지 영양제에 쓰신 돈이 얼마냐? 그분 말씀으로는 월 평균 20만 원, 4년 동안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돈이요, 결국에는 가장 흔한 조미료를 사서 드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이 설명을 들으시고는요, 진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그 돈을 썼나? 자식들이 사준다고 좋아하면서 먹었는데 그 돈이면 손주도 용돈이라도 더 줬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10분 가운데 7분은 이런 영양제를 매일 드시고 계실 거예요. 한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 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 단백질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국민이 조미료 사는데 수조 원을 쓰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궁금해지실 겁니다. 아니, 단백질이 몸에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육, 면역, 뼈, 피부 모두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재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재료를 비싼 영양제로 먹든 평범한 음식으로 먹든 결국에는 똑같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비싼 돈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동네 시장에서 사온 달걀 2개, 두부 1모, 생선 1마리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쉽고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영양제 회사들이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광고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속기 쉬운 소비자예요. 왜냐면 자식이나 손주가 좋다고 사다 주면 안 드실 수가 없잖아요.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알부민, 콜라겐, 글루타치온, 단백질 파우더, 이런 영양제 드시지 마세요. 절대요. 그 돈을 아끼셨다가 삼겹살 한 근 더 사드세요. 달걀 한 판 더 사드세요. 그게 훨씬 건강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진짜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짜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왜 비싼 영양제보다 시장에서 사온 평범한 음식이 훨씬 더 나은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진실입니다. 단백질이 몸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이걸 아셔야 뭘 드셔야 할지 판단이 서거든요. 우리 몸은요, 정말 놀라운 공장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냥 그대로 혈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음식은요, 반드시 작은 재료로 쪼개집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요. 이 세 가지 기본 재료로만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요, 어디로 가느냐? 바로 간으로 먼저 갑니다. 간에서요,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아미노산 블록들을 받아가지고 우리 몸에 지금 필요한 단백질이 뭔지 판단을 한 다음에 새로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내 몸이 피부 재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간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피부에서 콜라겐이 필요하구나. 그 아미노산 블록들을 가져다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직접 만들어서 피부로 보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콜라겐 영양제를 먹는다고 우리 피부가 좋아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요, 콜라겐 자체로 피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위에서 다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되고 간에서 다시 몸에 필요한 대로 조립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콜라겐을 먹든 소고기를 먹든 달걀을 먹든 두부를 먹든 결과적으로 간에 도착하는 건 다 똑같은 아미노산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간이 알아서 필요한 대로 조립해서 써요.
그러면 뭐하러 비싼 콜라겐 영양제를 먹습니까? 시장에서 달걀 한 판 사서 드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식이 널리 안 알려졌을까요? 광고 때문이죠. 그 아름다운 배우가 나와서 콜라겐 먹고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럴 거라고 믿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 배우가 피부가 좋은 건요, 콜라겐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 자고 잘 먹고 비싼 시술 받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단백질을 입으로 먹으면 효과가 없고 병원에서는 주사로 놓는지 아세요? 환자가 몸이 너무 약할 때 병원에서 알부민 주사라는 걸 놓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알부민을 입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면 위장에서 다 분해돼 버리기 때문이에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혈관에 직접 주사로 넣는 겁니다. 주사로 놓아야 그 분자 그대로 혈액에 도착해서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홈쇼핑에 파는 알부민 가루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위장에서 다 분해되어 버립니다. 결국 조미료예요. 병원에서 주사로 놓는 진짜 알부민과 집에서 가루로 사서 먹는 알부민은 같은 단어를 쓰지만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이 단백질 영양제에 우리 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돈으로요, 신선한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를 사 드세요. 그게 간에 더 좋은 재료를 제공하고 우리 몸이 필요한 단백질을 더 잘 만들게 해줍니다. 이건 73%의 영양학자들이 동의하는 기본 상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영양제 중에 쓸모 있는 건 도대체 뭐가 있냐, 이거 우리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 건강한 어르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영양제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딱 두 개예요. 나머지는 다 안 드셔도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 비타민 D입니다. 둘째, 오메가3예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영양제 걱정 끝입니다. 먼저 비타민 D 이야기부터 할게요. 이건 왜 먹으라고 할까요? 비타민 D는요, 우리 몸이 햇빛을 받으면 저절로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하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집 안에만 있어요. 외출할 때도 선크림 바르고 양산 쓰고 얼굴 가리고요. 그러니까 햇빛을 제대로 못 받으니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뼈가 약해지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힘을 잃어갑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이 커져요. 70세 이상 한국인의 82%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비타민 D는 영양제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건 하루에 20분 정도 손바닥이라도 햇빛 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분들은요, 하루에 1000단위에서 2000단위 정도 비타민 D 영양제 드시면 됩니다. 10,000원 안팎이면 한 달치 충분히 구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메가3. 이건 왜 먹으라고 할까요? 오메가3는요, 우리 뇌세포와 혈관에 꼭 필요한 지방 성분입니다. 없으면 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는 사실 오메가3를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미역, 김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잖아요. 이런 해산물과 해조류에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건 본인 식단에 따라 다릅니다. 생선과 해조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분은요, 솔직히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편식이 심하시거나 해산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로 챙기시는 게 좋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오메가3는 넘쳐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양제 중에 정말 필요한 건 딱 2개. 비타민 D, 오메가3. 나머지는 다 집어치우셔도 됩니다. 콜라겐도, 알부민도, 글루타치온도, 단백질 파우더도, 비싼 종합 비타민도요, 우리 일반 건강한 어르신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물론요, 특수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임신부, 체중 조절 중이신 분, 만성질환자, 암 환자, 이런 분들은 개별 상황에 맞는 영양제가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진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뇌졸중, 이걸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혈관에 좋은 영양제 먹어야죠. 은행잎 추출물이요, 오메가3요, 산삼 먹으면 되죠. 홍삼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들 영양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전 세계의 어떤 의학 가이드라인에도요, 뇌졸중 예방을 위해 어떤 영양제를 먹으라고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영양제로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뇌졸중은요, 총으로 따지면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방아쇠를 당겨서 총이 나가려면 뭐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먼저 총알이 장전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장전이 안 된 총은 방아쇠 아무리 당겨도 안 나갑니다. 뇌졸중도 똑같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건 뭐냐? 갑작스러운 혈관 파열이나 막힘이에요. 그런데 그게 벌어지려면 이미 혈관에 장전이 되어 있어야 해요. 장전이 뭐냐? 동맥경화증입니다. 우리 혈관이 오랫동안 굳고 좁아진 상태예요. 장전되어 있지 않은 혈관은요,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일교차 크고 흥분해도요, 뇌졸중 안 생깁니다. 왜냐면 터질 혈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장전을 어떻게 막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동맥경화증이 안 생기게 해야 해요. 그걸 막으려면 딱 3가지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 3가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째, 고혈압. 둘째, 당뇨. 셋째, 고지혈증. 이 3가지만 관리하시면요, 한국인의 87%가 뇌졸중으로부터 안전해집니다. 이건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이 확인한 실제 통계예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혈압은요, 집에서 팔뚝 혈압계 하나 사서 정기적으로 재시면 됩니다. 5만원짜리부터 있어요. 130에 80을 안 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뇨는요, 혈당 체크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으실 때 당화혈색소라는 걸 확인하세요. 6.5% 넘으면 당뇨입니다. 7% 넘으면 약을 먹으셔야 해요. 고지혈증은요,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160이 넘으면 고지혈증이에요. 이 3가지 숫자만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면서 관리하시면요, 뇌졸중의 장전이 안 일어납니다. 잠깐만요, 이해되시죠? 영양제는 필요 없어요. 숫자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께 충격이시겠지만 솔직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5만원짜리 혈압계 한 번 사면 10년을 씁니다. 다음 장에서요, 그 혈압을 도대체 어떻게 재야 정확한지, 병원에서 재면 왜 안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면요, 멀쩡한 분이 고혈압 환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이제 5번째입니다. 혈압을 집에서 제대로 재는 방법.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혈압을 어디서 재시죠? 동네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재시잖아요. 아니면 약국에 있는 자동 혈압계에 팔 넣고 재시고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부정확한 방법입니다. 왜냐면요, 병원에 가기만 해도 혈압이 평균 15 정도 올라갑니다. 이건 연구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도 병원 진료실에 앉는 순간 수축기 혈압이 평균 13에서 18까지 상승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병원까지 걸어가잖아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움직이셨잖아요. 도착해서 접수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만나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긴장이 됩니다. 몸이 깨어나요. 혈압이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혈압을 재니까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오고 집에서는 정상인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얀 가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흰 가운 입은 의사를 보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이 한국 성인의 약 23% 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분들이 진짜 고혈압 환자로 오해받아서 평생 약을 드시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는 혈압이 엄청 높은데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요, 이걸 가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자기가 고혈압인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거든요. 그래서요, 진짜 정확한 혈압은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재는 겁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더 신뢰받는 방법이에요.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가정 혈압 측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집에서 어떻게 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첫째, 혈압계는 손목 말고 팔뚝에 감는 걸로 사세요. 손목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로 측정하는 건 오차가 큽니다. 팔뚝에 감는 것, 그걸 의학용어로 상완 혈압계라고 해요. 인터넷에서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면 좋은 제품을 사실 수 있습니다. 둘째, 측정하시기 전에요, 2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멍 때리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은 안정된 상태에서 재야 진짜 혈압이 나와요. 잠깐, 이것도 말씀드려야 돼요. 측정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뛰어다니지 마세요. 걸어 오시고 나서 바로 재지 마시고요. 둘째, 밥 드신 직후는 피하세요. 식후 1시간은 지나야 해요. 셋째, 담배 피우신 직후도 안 돼요.
넷째, 커피 드신 직후도 피하세요. 카페인이 혈압을 올립니다. 자, 이제 실제로 재는 방법입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으세요. 다리 꼬지 마시고 두 발을 바닥에 편안히 내려놓으세요. 팔은 책상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시고 팔꿈치 높이가 심장 높이와 같도록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팔이 너무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요. 너무 높으면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2분 정도 가만히 계세요. 명상하듯이요. 아무 생각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세요. 그런데 첫 번째 측정 결과는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 3분 뒤에 한 번 더 재세요. 두 번째 측정 결과가 진짜 혈압입니다.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요, 몇 주 지나면 나만의 평균 혈압이 딱 잡혀요. 아, 내 혈압은 120에 75 정도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본인 몸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는 거예요. 130에 80을 자주 넘으면 고혈압을 의심해 보세요. 140에 90을 자주 넘으면 반드시 병원 가시고요.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50이나 160이 넘으면 즉시 가세요.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당뇨도 비슷합니다. 요즘 우리 많은 분들이 연소 혈당 측정기 같은 비싼 장비를 사서 매일 혈당을 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어르신은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으실 때 당화혈색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화혈색소가 뭐냐?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6.5%를 넘으면 당뇨예요. 6% 이하는 정상이고요. 7%를 넘어가면 약을 드셔야 합니다. 만약 6.5%가 나왔다면요, 당뇨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살을 좀 빼고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밥을 조금 적게 드시고 채소를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2달만 하시면요, 당화혈색소가 0.5에서 1% 정도 떨어집니다. 고지혈증도 LDL 콜레스테롤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총 콜레스테롤 보지 마시고요.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런 이상한 수치 보지 마시고요. 딱 LDL 하나만 보세요. 160을 넘으면 높은 거예요. 190을 넘으면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이 세 가지 숫자만 본인이 알고 계시면요, 우리 여러분은 이미 우리 한국 어르신의 상위 18%에 드는 우리 건강관리자가 됩니다. 대부분 분들이 이 숫자를 몰라요. 자, 그럼 6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관리해도요, 실제로 혈관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내 혈관이 지금 깨끗한지 아니면 이미 장전된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요. 답은 목동맥 초음파예요. 우리 목에 있는 2개의 큰 혈관, 이게 우리 뇌로 피를 올려보내는 중요한 동맥이거든요. 이 목동맥을 초음파로 쓱 확인하기만 하면요, 내 몸 전체 혈관 상태가 어떤지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목만 봐도 되냐? 동맥경화증이라는 건요, 전신질환입니다. 목에만 생기고 다리에는 안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동맥경화가 시작되면요, 온몸의 혈관에서 비슷한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목동맥이 깨끗하면 뇌도 깨끗하고 심장도 깨끗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반대로요, 목동맥에 이상이 있으면요, 뇌혈관, 심장혈관에도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75% 이상입니다. 그만큼 정확한 지표라는 거예요. 비용은요, 생각보다 정말 쌉니다. 동네 내과나 건강검진센터에서 3만원에서 7만원 정도면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10분이면 끝납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목에 젤 바르고 기계 갖다 대면 돼요. 이거를요, 2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2년에 한 번. 얼마 안 하죠? 이걸 2년에 한 번씩 하셔서 목동맥이 깨끗하다는 확인만 받으시면요, 2년 동안은 뇌졸중, 심근경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표한 15년 장기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기적으로 목동맥 초음파를 받으면서 위험 요인을 관리한 분들과 아닌 분들의 뇌졸중 발병률 차이가 무려 4.7배였습니다. 4.7배나 차이가 나요. 우리 구미에 사시는 조병철 어르신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69세신데요. 평생 담배 피우시고 술 좋아하시던 분입니다. 작년에 제 지인 권유로 처음으로 목동맥 초음파를 받으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왼쪽 목동맥에 경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두면 2년 안에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셨대요. 그래서 바로 약을 드시기 시작했고 술, 담배도 끊으셨어요. 운동도 시작하시고 식단도 바꾸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요, 조병철 어르신 다시 초음파를 받아보셨는데 경화반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만원짜리 검사 한 번으로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씀 꼭 들어주세요. 비싼 영양제에 돈 쓰지 마시고요, 2년에 한 번 3만원짜리 목동맥 초음파 받으세요. 그게 진짜 뇌졸중 예방입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요, 큰 병원에 가실 필요도 없어요. 동네에 있는 내과 중에서 초음파 장비 갖춘 곳이면 다 됩니다. 요즘은 많은 병원이 이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거나 평소 다니시는 동네 의원에 문의해보세요. 자, 6번째까지 왔습니다. 이제 7번째가 나옵니다. 이건 정말 모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7번째 진실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거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 아시죠? 영어로는 미니 스트로크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복잡하죠. 그냥 전조 증상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조 증상에 대해 오해하고 계세요. 머리가 아프면 전조 증상인가? 어지러우면 전조 증상인가? 손발이 저리면 전조 증상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두통, 어지럼증, 평소 저림 같은 건 뇌졸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다른 원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진짜 전조 증상은 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을 꼭 기억하세요.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셔도 좋고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째,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잠깐 숟가락을 놓치셨다가 물컵을 떨어뜨리셨다가 걷다가 한쪽 다리가 휘청거리셨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5분, 10분, 15분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둘째, 갑자기 말이 안 나오거나 발음이 이상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하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느 순간 혀가 꼬여버려요. 발음이 새고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또 돌아옵니다. 정상으로요. 셋째,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가족이 말을 해도요, 그 말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어는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넷째,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에 이상한 게 보이는 증상입니다. 어두운 커튼이 내려오는 느낌이라든지 한쪽이 흐릿해진다든지 시야 일부가 사라지는 느낌이요. 자, 이 4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10분에서 30분 정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러면 이건 진짜 전조 증상입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무서우냐?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증상이 한 번 왔다가 사라진 분들요, 그 중에서요 48시간 안에 50%가 진짜 뇌졸중을 맞습니다. 48시간 안에 절반이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안에 재발하시는 분이 약 73%예요. 한 달 안에는 거의 100% 재발합니다. 정말 무서운 통계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조 증상이 왔다는 건 뭐냐? 동맥경화증이 이미 심한 상태에서 혈전이라는 핏덩어리가 혈관을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혈전이 운 좋게 저절로 녹아서 다시 풀렸어요. 그래서 증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혈관 상태는 그대로잖아요. 동맥경화는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혈전이 생기면요, 이번에는 안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게 진짜 뇌졸중입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전조 증상이 와도 병원에 안 오세요. 왜냐면요, 증상이 사라졌으니까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잠깐 이상했지만 지금은 멀쩡하니까 전조죄 끼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조 증상이 있으셨다면요, 그 순간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우리나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는요, 이 증상 말씀드리면 무조건 바로 입원시켜줍니다. 기다리는 일 없어요. 다른 환자들보다 먼저 봐줍니다. 왜냐면 48시간 안에 진짜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50%나 되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가면요, 약을 처방받으실 수 있어요. 혈전을 녹이거나 새로 생기지 않게 하는 약이에요. 이 약만 제때 드셔도요, 뇌졸중 재발률이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87%까지 줄어들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증상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절대 우리 기다리지 마세요. 병원 가기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 귀찮음이 평생 누워 계시는 삶과 지금처럼 건강한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비유하자면요, 지옥에 한 발 디뎠다가 천사가 딱 한 번만 빼주신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도 빼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행운은 한 번으로 끝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이건 재미있는 논쟁이에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술이 더 나쁠까요? 담배가 더 나쁠까요?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뭘 하시겠어요? 이 질문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요. 이게 의학적으로 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담배가 술보다 훨씬 나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술이라는 건요. 에틸알코올이라는 단일화학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우리 위와 장에서 흡수되고 간에서 분해됩니다. 우리 몸은 수백만 년 동안 알코올을 분해하는 메커니즘을 발달시켜 왔어요. 그래서 적당히 먹으면 큰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요. 과음하면 간이 망가지고 우리 뇌세포가 죽고 많은 병이 생깁니다. 평생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그런데 적당히 드시면요. 우리 몸이 그래도 감당할 수는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담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담배 한 개비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0가지가 넘습니다. 0가지요. 그 중에서 250가지 이상이 독성물질이고 70가지 이상이 발암물질이에요. 이걸 어떻게 몸에 넣습니까? 폐로 넣어요. 폐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장기 중 하나예요. 직접 외부 공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방어 장벽이 얇습니다. 그리고 폐혈관은요, 심장으로 곧장 연결돼요. 그래서 담배 연기 속 화학 물질이 흡입 후 몇 초 안에 혈액을 타고 뇌, 심장, 간, 신장 모든 장기로 퍼집니다. 거의 정맥 주사를 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0가지 화학 물질 칵테일을 정맥 주사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담배는 피우자마자 바로 우리 몸에 해로움이 시작됩니다. 폐세포가 죽고요, 혈관이 망가지고요,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몇 년만 피워도 폐암 위험이 수배 증가하고요, 10년 이상 피우시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정상인의 4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요, 담배를 끊으셔도 그 피해가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흡연자가 담배를 완전히 끊고 나서 폐암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년입니다. 15년이요? 그럼 요즘 유행하는 전자담배는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이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전자담배는 순수한 니코틴만 추출한 형태예요. 물론 니코틴도 좋은 건 아닙니다. 중독성도 있고 혈관에도 안 좋아요. 하지만요, 일반 담배에 들어있는 나머지 0가지 화학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낫다고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연구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해로움이 25에서 40% 정도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왜냐면요, 담배를 안 피우시던 분이 이 말씀만 듣고 전자담배를 시작하시면 안 되니까요. 전자담배도 결국 건강에 해롭다라는 건 변함없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담배를 이미 피우고 계신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전자담배로 양을 줄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게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완전히 끊는 거예요. 금연 보조제도 있고 금연 클리닉도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요. 국가에서도 금연을 돕기 위해 많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활용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뇌졸중 환자들을 오래 봐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들이 뇌졸중도 더 많이 오시고 회복도 더 느리세요. 담배는 정말 온몸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술은요, 절제해서 드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루에 소주 한 잔, 맥주 한 병 정도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담배는요, 단 한 개비도 몸에 좋은 게 없어요. 오늘부터 끊으시는 게 가장 큰 건강 선물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중요한 진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 잘 해주세요. 첫째, 알부민, 콜라겐, 글루타치온, 단백질 파우더 같은 영양제는 몸속에서 조미료로 분해됩니다. 비싼 돈 쓰지 마세요. 둘째, 단백질은 어떤 음식으로 드셔도 결국 간에서 아미노산으로 재조립됩니다.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면 충분해요. 셋째, 일반 건강한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는 딱 2가지, 비타민 D와 오메가3.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넷째, 뇌졸중 예방은 영양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3가지를 집에서 관리하시면 87%는 안전합니다. 다섯째, 혈압은 집에서 팔뚝 혈압계로 재세요. 2분간 멍 때린 후에 2번째 측정값이 가장 정확합니다. 130에 80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여섯째, 2년에 한 번 3만원짜리 목동맥 초음파를 받으세요. 이게 가장 비용 효율이 높은 뇌졸중 예방법입니다.
일곱째, 갑작스러운 한쪽 마비나 말 어눌함이 10분에서 30분 나타났다. 사라졌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48시간 안에 50%가 재발합니다. 여덟째, 술보다 담배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담배는 지금 당장 끊으세요. 끊을 수 없으시면 최소한 전자담배로 양이라도 줄이세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8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시면요, 우리 손주들 결혼식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요. 또래 친구들 중에서 우리 가족 중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거예요. 오늘 가장 충격이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양제 이야기가 충격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그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우리 건강 차이가 정말 큽니다. 우리는요,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가난한 시절에 밥심으로 일하셨고요. 내 건강 챙길 여유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고요.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자식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멀리 가서 비싼 영양제 사지 마시고요. 집에서 혈압계 하나 사세요. 시장에서 달걀 한 판 사오세요. 동네 내과에서 목동맥 초음파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요. 이 영상이 여러분, 우리 가족,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변에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